오늘은 순례길 18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아구아르다에서 포르투 무가스까지 약 20km 정도 걸어갈 예정입니다. 오늘도 날씨는 좋을 것 같고 1시간이 늦어져서 평소처럼 일어난다고 했는데 일출 시간이 1시간 늦어졌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1시간 정도 더 기다리다가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즐겁게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바로 해안길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포르투갈에서와 달리 이 스페인에서의 해안길은 잘 포장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돌길을 해변을 따라 걸어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조금 더 자연스러운 길 같아요. 포르투갈에서는 약간 만들어진 길을 인위적으로 따라간다라는 느낌이었다고 하면 여기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길을 걷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오늘도 살짝 구름이 끼었지만 조금씩 개는 것 같고 밤 새도록 갈매기가 울었어요. 갈매기가 그렇게 크게 우는 새인 줄 처음 알았네요. 그래가지고는 깊이 잠을 들지 못했습니다. 이 바로 앞에가 이렇게 바다입니다. 완전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차분히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발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었는데 역시 일어나 보니까 통증이 상당히 남아있네요. 스페인에 들어오니까 이정표가 확실히 포르투갈과는 다릅니다. 이런 비석으로 잘 세워져 있고 그 아래 키로수가 나와 있네요.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600km 이상이었던 걸로 아는데 160 하니까 정말 작은 숫자 같네요. 어느 곳이나 바닷가에 가면 낚시하는 아저씨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낚시를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하긴 하나 봐요. 단지 이 해변가에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아침길은 조용합니다. 순례자들도 없고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아주 조용합니다. 해안길을 넘어오니까 이제 이런 산책로 길을 따라서 걷게 됩니다. 저 앞에 100m 간격을 두고 띄엄띄엄 이 순례자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이 점점 개고 있습니다. 보이는 저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길이 만들어져 있는데 계속 이렇게 길을 따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노란색 길이 끝나면 이제 왼쪽으로 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한 길로 들어섭니다. 한 느낌상 2-3km 저 노란색 길을 걸은 것 같아요. 저렇게 명당 자리에 앉아가지고 무언가를 적고 있네요. 저 의자 탐나지만 아까 전부터 저기 계시던데 일어날 생각들을 안 하시네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국토대장정 이런 거 했잖아요.
전 그거 보면서 왜 저렇게 고생하면서 걷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또 제가 그렇게 막상 걸어보니까 또 생각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꼭 걸어야만 한다라기보다 또 걷는 과정 가운데에서 또 고생도 좀 해보고 또 그 고생하는 과정 가운데 그동안 누렸던 편안함 속에서는 이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거고 또 어쩌면 부족하게 느껴졌던 순간들이 많이 있겠지만 장기간 떠나서 오직 내 힘만으로 걸어보면 또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필수적인 것들은 아니었구나라는 걸 확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 수는 없지만 그런데 또 분에 넘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너무 지배해서 정작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 헷갈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 가방에도 아직 한 번도 쓰지 못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들을 언젠가 쓰겠지 라는 마음으로 아직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이 사소한 거 하나도 버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필요 없는데도 짊어지고 사는지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구름이 거의 걷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해안가를 따라서 길을 걷고 있는데 정말 아름답다는 말밖에는 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륙으로 갈지 아니면 해안길을 따라갈지 두고 너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원래 이 길을 오기 위해서 왔으니까 끝까지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걷고 있는데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내륙도 되게 아름답고 또 의미 있는 여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확실히 이 해안길을 따라 걷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길이 아름답다라는 의미보다 바다를 보고 이렇게 원 없이 걸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미 이 리스본에서 오면서 이 내륙길은 충분히 걸어서 그런지 이렇게 해변을 따라 걷는 게 너무 좋네요. 언제든지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 이런 풍경이 저를 반겨주고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혼자 보고 가려니 참 아쉬워요. 이걸 다 보여주고 싶은데. 또 해변길을 따라 걷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작은 숲속길을 들어섭니다. 오늘은 해변길을 따라 걷다 보니까 이렇게 예쁜 숲속길로 들어옵니다. 오늘은 바다도 보고 이런 숲속길도 걷고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네요. 약간 이 관광지의 느낌이 빠지니까 확실히 순례길에
그 목적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포르투에서부터 시작돼서 한 2, 3일간 약간 그런 휴양지 느낌의, 이 포르투부터 시작해서 약간 휴양지 느낌의 그런 모습들을 보았다고 하면, 거길 벗어나니까 정말 혼자 걷고 생각하기 좋은 길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바로 여기에는 이렇게 또 바다가 보이고요. 고개를 살짝 돌리면 이렇게 예쁜 길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길이 저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물론 지도상으로는 알고 있지만 또 다음에 뭐가 있을지 저는 모르잖아요. 그래도 이 길을 믿고 따라 걷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 싶어요. 뭐 내 다음 여정에 무슨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낭떠러지일지 꽃길일지 뭐 어떤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또 보이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휴, 힘들면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또 좋은 길이면 빨리 갈 수도 있고 이런 차이일 뿐이지 이 길에서 벗어날 생각은 안 하잖아요.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가야겠습니다. 아휴, 다들 여기서 쉬고 있네요. 저도 여기 풍경을, 정말 쉬었다 갈만 합니다. 가다 보면 힘들 때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쉬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아요. 이때도 쉬었다가 이 힘을 얻어서 힘든 길을 또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에 들어오면 여기 이렇게 도장 받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사람들이 와서 여기다가 다 초를 하나씩 켜고 가요. 그리고 여기서 성경 구절 같은데 하나 가져가서 같이 기도하라는 거 같고요. 여기에다는 자기의 기도 제목을 적고 가는 것 같아요. 용서하는 마음을 얻기 원합니다. 용서라는 두 글자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환경을 용서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을 용서하고 미워하는 일을 용서하고 모든 것들을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래도 용서해보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또 용서받을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되게 작은 교회예요. 생각 없이 가다가는 그냥 지나칠 법한 작은 교회인데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것 같아요. 저도 누가 나와서 열려있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한참을 쉬다가 또 생각도 하다가 떠납니다. 중간에 이런 마을을 지나갑니다. 마을길이라 그런지 상당히 좁은데 또 오랜만에 이런 마을에 들어오니까 좋네요. 여기 오니까 순례자들이 다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액세서리도 팔고 있고요. 개가 주인이 던진 저 나뭇가지를 가지려고 저렇게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말을 잘 듣는 건지 개도 놀 줄을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원하게 물속에 뛰어듭니다. 계속 이런 길이에요. 오늘은 해변가를 따라서 흙길을 걸어가는데 잠시 마을에 들리기도 하고 숲속길을 가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는 이렇게 해변을 따라서 이 흙길을 걷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속도가 너무 안 납니다. 열심히 걷는데도 1시간에 3km가 될까 말까 합니다. 물론 좀 여유롭게 걷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체력이 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끔씩 아예 하루를 쉬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날도 없이 계속해서 거의 30km 전후되는 길들을 걸어오다가 어제 정말 오랜만에 23km 걷고 오늘도 20km는 넘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걷다 보니까 이제 발에도 무리가 오는 것 같고 체력적으로도 살짝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산티아고를 향한 이 표시를 앞에 두고 잠시 쉬고 있습니다. 약간 돌 다리 같은 그곳에서 걸터 앉아 쉬고 있어요. 오늘은 멀리 안 가려고 합니다. 갈 수도 없고 원래 계획했던 곳은 이 31km 떨어진 곳이었는데 오늘 속도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아침부터 적당히 걷자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여기부터 한 8km 정도 남은 곳에 오는 길에 숙소를 예약을 했습니다. 쉬면서 묵상도 좀 해야 하고 또 그동안 못했던 것들도 하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오늘은 너무 속도가 안 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아침부터 계속해서 용서에 대한 주제로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아까 작은 교회 안에서도 생각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남기기도 했지만 어려운 것 같아요. 생각하면 할수록 어려운 단어 같습니다. 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쟤는 새끼인지 엄마 젖을 먹네요. 이렇게 풀들이 자라나도 놔두는 이유가 아까 봤던 그 소들이 저 풀들 다 먹으면 여기 와서 또 먹을 것 같아요. 다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다른 데랑 다르게 보면은 이렇게 다 약간 경계를 다 명확하게 해놨어요. 왜 이렇게
사람도 안 사는데 경계를 해놨을까라고 생각하면 소들이 여기 와서 먹고 뭐 그런 구역을 정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숙소에 거의 다 와갑니다. 숙소 근처에 아무것도 없어서 왔던 길을 돌아가지고 마트에 갔는데 마트도 워낙 작아가지고 살 게 없습니다. 빵이랑 과자 하나랑 콜라 한 병 사가지고 갑니다. 오는 길에 뭐라도 먹으려고 계속 찾았는데 오늘 일요일이라 뭐 특별하게 가게들이 안 연 건지 발견할 수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숙소에 가서 뭐라도 해 먹으려고 마트에 갔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작은 마트예요. 오늘은 힘 빠지는 날입니다. 갑자기 날씨도 우중충해지고 몸도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저녁은 또 어떻게 먹어야 할지 걱정입니다. 오늘 묵으려는 숙소가 워낙 이 작은 동네라 크게 뭐 기다릴 수가 없네요. 뭐 이런 날도 있죠. 이런 날도 있는데 이런 게 겹치니까 문제죠. 오늘 좀 맛있는 거 먹고 기운 좀 내려고 했는데 이런 가다 보니까 이런 돌무더기가 있습니다. 각자 뭐 예쁘게 색칠을 해놨는데 저는 미술적인 감각이 없어서 차마 여기에다 돌을 못 얹겠습니다. 토토로도 있네요. 숙소에 도착했는데 알베르가 문이 닫았습니다. 저기 보이면 잔디 위에서 누워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조금 가보면 오면서 만났는데 저기 흰 옷 입은 어린애예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온 것 같은데 저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에 뭐가 없어요. 워낙 시골 마을이고 식당이 없을만 합니다. 마트도 없고요. 저도 아까 전에 슈퍼에서 정말 빵이랑 음료 하나 사왔는데 그걸로 버텨야 할 것 같아요. 보통 알베르게 12시 뭐 1시면 여는데 여기는 3시에 열어요. 답이 없습니다. 여기를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를 지나면 앞으로 11km를 더 가야 돼요. 11, 2km? 그러면 적어도 2시간에서 3시간은 더 걸어야 돼요. 사실 쉽지 않은 거리거든요. 지금까지 아마 20km 이상 걸어왔을 텐데 10km 이상 걸어가면 30km가 넘어가서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마음을 제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머무는 것 같은데 주변에 마트도 없어, 식당도 없어. 이거는 뭐 배짱 영업입니다. 그렇다고 숙소가 싼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어떡해요, 머물러야지. 혼자 만약 이랬으면 진짜 기분이 안 좋은데 고통을 함께 나누는 동료들이 있으니까 그냥 버틸만 합니다. 다들 불만에 입이 나왔는데 어떡해요. 이렇게 또 그분이 강제 휴식을 저에게 줍니다.
너 좀 쉬어라. 딴 거 하지 말고 바다 좀 보면서 쉬어라. 이런 그분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양 탐사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바다에 뭐가 없어도 되나요? 하하, 이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없군요. 지금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기서부터 이제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3시까지 되려면 10분이 남았는데 문 여는 게 빠를지 비가 이곳으로 오는 게 빠를지 궁금하네요. 저도 이제 슬슬 피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숙소에 체크인하고 씻으려고 나왔더니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렸어요. 지금은 이슬비로 변하긴 했지만 여기 머물기 잘한 것 같아요. 만약 더 갔으면은 상당히 비를 맞았을 거고 우비를 꺼내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을 텐데 차라리 쉬면서 여기에 묵은 게 오늘은 잘한 것 같습니다. 빨래가 말라야 할 텐데 그 걱정 빼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은 누가복음 22장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하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배신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꼭 12제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문제나 병을 해결해 주었을 때 물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따랐던 12제자 그리고 베드로마저 자신이 위험에 처하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베드로의 또한 12제자의 믿음 없음을 생각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배신당하신 것 같아요. 자신을 따랐던 12제자가 자신을 배신하는 순간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향해서 용서하시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끊임없는 용서의 사역이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해주고 또 그 용서를 몸소 실천하셨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 하루 용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가 뭘까? 우리는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시 여기는데 용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한 것 같아요. 용서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참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소인배 취급하지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그럴듯한 이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 해안길을 따라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비유하자면 예수님은 바다와 같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깨끗한 바다. 사실 바다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오물들과 쓰레기들이 버려지나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항상 바다는 깨끗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은색을 상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항상 깨끗하고 모든 것들을 받아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품어주고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누구나가 예수님이 되고 싶지만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그분을 닮아가는 건 우리의 평생의 과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예수님이 될 수 없고 또한 저의 마음도 바다와 같이 넓어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오늘 깨달은 것은 나는 바다가 될 수 없지만 나의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바다와 같은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더러움을 씻는 것, 그래서 잠시나마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하면 어쩌면 그것으로 예수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것들, 또 현재의 것들 중에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많이 있지만 오늘 바다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래, 다시 한번 용서하자. 내가 용서하려고 하니까 못했지. 늘 나를 품어주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용서하자. 또 용서 못할 때가 오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님, 저 이거밖에 되지 못합니다 라고 회개하고 다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해보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 또한 열심히 노력하는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숙소 바로 옆에 있는 식당에 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고기입니다. 소고기를 시켰는데 야채가 호박이 나왔네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또 바다부터 구름이 걷히기 시작하네요. 저녁도 맛있게 잘 먹고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반강제적으로 쉬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슈퍼도 없고 식당도 하나밖에 없고 그냥 이럴 때에는 숙소에서 또 숙소 근처에서 푹 쉬고 또 다음을 준비하면 또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하는데 열심히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개미만 열심히 일한다고 할 게 아니라 벌도 열심히 일한다고 해야겠네요. 진짜 쉬지 않고 꽃들을 왔다 갔다 합니다. 새끼발가락이 아프더니 결국 이렇게